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대통령께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축하와 성원을 주심으로써 감동 넘치는 국민 통합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전날 밤이고요. 보신각입니다. 이 타종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는 행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제 15대 대통령 때부터 이 보신각 타종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국민 대표들을 저희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20분인데 어떻게 선발하셨고 또 기준이 있었을까요? 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의지와 집념으로 성공의 신화를 쓴 청년 창업자, 또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이야기가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탈북자, 또 재난과 구조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감동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국민들 모두를 대표하는 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 이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33번 타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도성 4대문, 4소문을 일제 여닫기 위해서 타종하는 행사고, 네, 정말 오전 4시에 치는 종은 8호로 33번 태종에서 하루 시작을 알리고 오후 10시에는 도성문을 닫는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내일 이제 취임식인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런 마음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긴장과 불안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최후 일과까지 네. 실수하지 않고 또 착오 없도록 내일 취임식이 성공한 취임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타종 행사 보시고 내일 또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취임식 행사장에 또 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축하하는 자리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도 화면으로 만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새 대통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님과 함께 내일 진행되는 취임 행사, 또 국민 대표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임기 개시를 여는 타종식 시작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타종 행사를 하는 동안 아주 특별한 서예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또 그 점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11시 58분을 향해 갑니다. 위원장님, 이제 2분 뒤면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22년 5월 10일 자정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소회가 교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시 58분 16초 자정이 되면은 이제 아까 뵀던 20분의 국민 대표와 함께 33번 타종을 하면서 새로운 임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2년 5월 10일 자정이 되는 순간 함께 축하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의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각에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요. 오늘 이 순간들을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퍼포먼스로 함께 하게 되실까 기대가 되고요. 지금 국민 대표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초 전이 되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칠 겁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59분 23초
23초, 2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0초 뒤면 저희가 자정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10초 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네, 드디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합과 소통으로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자, 타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이제 탐욱 퍼포먼스가 시작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탐욱 퍼포먼스가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긴 종이에 큰 붓을 이용해서 잔뜩 묵을 찍어서 저렇게 긴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저 탐욱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 서예 명인이신데 율산 리홍재 선생입니다. 저 종이에 어떤 글씨를 쓰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현장음으로 들리기도 했는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글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귀는요. 이번 내일 있을 취임식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의 슬로건입니다. 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또 함께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타종 행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현장 상황 듣기로도 33번을 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타종 행사는 일단 지금 보신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33번의 타종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선시대 이제 통행 금지가 풀리는 일종의 파루라는 전통에서 착안한 이 하나의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성 8개 문을 열고 33번 종을 치면 통행 금지가 풀리는 그런 예전의 전통을 착안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알리는 기획, 퍼포먼스로 이렇게 33번의 종을 울리는 거고요. 지금 종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지도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명의 국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면 저명 인사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함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식당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대원, 아니면 청년 창업가, 탈북민도 있고요. 여러 가지 20명의 우리 사회의 세대, 지역, 직업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 20명을 모아서 이렇게 국민 대표 20명을 선정했고 이 국민 대표 20명의 조를 나눠서 저렇게 33번의 타종을 나눠서 진행하는 절차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윤 대통령이죠. 이제 윤 대통령인데 타종 행사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전 행사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좀 현장에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현장을 좀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행사에는 지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새로 꾸린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습니다. 집무실 지하 벙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장소에서 이 합동참모본부장으로부터 이 군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요. 마찬가지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군 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라는 상징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행사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합동참모본부의 이 군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 또 군 통수권이 이양됐다라는 이 보고를 받는 절차를
어느 장소에서 할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네. 그 녹록치 않은 여러 가지 그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 보고받는 형식으로 이 대비 태세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첫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조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될지 그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취임식 사전 행사는 보신 행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건 내일 오전이 될 겁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게 되고요. 이후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식 취임식에 오게 되는데 이 취임식의 시작은 10시부터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본식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에 이 국회 앞마당에 도착해서 또 다른 국민 대표들과 함께 이 취임식 연단에 오르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 그동안 공개 활동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공식 행사에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언론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이 일정들이 거의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진행되더라도 이 모든 일정이 진행된 이유 좀 알려지는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취임식이 좀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조금 이제 물밑에 있는 그런 행보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일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네, 취임식 권희종님, 참석도 물론인데요. 김도희님, 이후 저녁에 진행될 한용수님, 만찬 행사 역시 이 박수출, 외교 무대 김건희 여사가 이준수님이 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도 국민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찬 자리는 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사절단 외빈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또 영부인이 외빈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접견하고 인사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네. 이 역시 어떤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도 청와대 시대에서 용산 시대로인데요.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회에서 진행되는 그 취임식이 있고요. 또 연찬회도 있고 만찬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용산 취임식이 끝나면 국방부 청사에 와서 5층 집무실에 오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 외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이 외빈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대통령으로서 접견하고 대통령으로서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외교 무대에 이제 등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리센룽 총리가 그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 찾기 때문에 당장 취임을 시작한 당일 네. 어떤 정상으로서의 그 네, 역할을 33번의 대통령으로서 힘찬 역할을 종소리 정상회담이 함께 진행되는 드디어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제20대 보실 수 있을 것 대한민국 같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용산 집무실을 시작됐습니다. 찾은 뒤에 다시 국회에 와서 다시 대한민국 연찬회가 진행이 새로운 되고요. 국민의 이 연찬회를 진행한 다음 글씨로 저녁 7시쯤에 발표되겠습니다. 이제 만찬이 이제 새로운 진행되는데 대통령, 이 만찬 자리가 사실 여러 가지 외빈들도 또 함께 있고 또 이 국내 주요 정치 인사들이 함께 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또 외빈들에게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 외교 무대에 등판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취임을 시작했으니까 줄줄이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 정확히 언제 열리고 어떤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한미 정상회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장소를 좀 놓고 대통령 측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새롭게 개방을 한 만큼 이 용산 집무실 안에서 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또 이후 절차들을 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국방부 청사의 외장이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사실 용산을 좀 다녀왔는데 새롭게 꾸민 청사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봉황 마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통령이 이용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문양도 달라졌고요. 또 이 문양 위로 좀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출발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무궁화 표시도 보이고요. 아직 국방부 청사에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준비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사치센터 차라든지 아니면은 내부 공사를 위해서 현장을 찾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국방부 청사를 들어갈 때 보시면 이렇게 전체 정문에 원래 이렇게 국방부 청사라고 달려 있는 현판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 현판도 지금 떼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국민 공모로 진행하는 이 새로운 용산 집무실에 대한 어떤 명칭으로 부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인데 아직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달고 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 뭐로 선정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결정이 안 됐고요. 사실 내일 오늘이죠. 이제 오늘 취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결정되는 것까지도 크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당장 대통령의 관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고 취임을 했지만 원래 사용했던 자택이죠. 서초동에 있는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을 매일 오가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공간은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에다가 이제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이 리모델링을 마쳐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남동에서 이제 한강으로 오가면 출퇴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사실 이 대통령이 어떤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에게 좀 교통에 불편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집무실과 자택을 오가게 될지도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